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야말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하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30분, 모두 4시간 30분 동안 조국 전 장관은 증인으로 앉아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303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질문에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대인 겁니다. 이른바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진술 거부권을 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이 가족인 정경심 씨와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똑같이 이렇게 발언이 계속되자 피고의 정인,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계속해라. 똑같이 148조에 따르겠다고 해라. 그러나 이 질문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에 재판이 파행을 빚고 15분 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충분히 자신들의 무기인 그동안의 수사 물증들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낯이 뜨거웠을 겁니다. 특히 딸 조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잠시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다른 물증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맞다 아니다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본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조국 전 장관에게는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경심 재판, 임정엽 부장판사 대단합니다. 어제 검찰은 전략을 제대로 센 것 같습니다. 300개가 넘는 질문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똑같은 말만 303회 반복했던 조국 전 장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찰 주신문 이후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법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갔고 재판부는 8일 다른 정의를 불러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진술 거부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은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픈 질문들을 검찰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날 재판에 출석해서 정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인에게 부여된 권리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질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검찰 신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언행과 불일치되는 증거가 속속 제시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08년 딸과 장 교수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내가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 지역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이 점 고려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메일까지 보내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뾰록난 겁니다. 자, 조국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본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소재 호텔 인턴 확인서 위조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의 교수연구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딸을 비롯한 3명의 인턴 확인서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실제 발급된 것이 확인되는 증명서와 조 씨의 확인서는 문서 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센터장 이름 표시 여부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센터장도 사무국장도 아닌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이 학생들 확인서가 저장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은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다. 물론 저는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발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조국의 컴퓨터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인도 긍정도 못하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형소법 제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또 검찰에 따르면 조국의 컴퓨터에서는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확인서도 발견됐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턴십 확인서에 호텔 이름이 팰리스,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명칭은 팰리스, 어이 팰리스입니다. 조국이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휴대전화를 바꾼 것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호부터 불과 한 달 전 밤 11시에 조국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꿨다.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에서 요구하면 휴대전화를 내줄 것이라고 반복 답변했음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 조사받을 때 이미 제출 거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국은 정말 너무 말 바꾸기,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조국은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는 답변만 내놓는 조국. 이 모습을 보면서 판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 신문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변호인은 증언을 전면 거부했음에도 계속 질문을 읽는 것은 검찰 주장을 반복하는 효과가 있다. 차라리 협의해서 꼭 답해야 하는 질문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재판이 중단되고 검찰 변호인과 오랜 논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질문을 받을 지위에 있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검찰 신문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계속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답변 하라는 겁니다. 질문 거부권이 있으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답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는 굉장히 강한 말을 했습니다. 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형사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진보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이 창피스러울 따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했는데 본인의 이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어제 검찰 신문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